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현재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태아 때부터 뇌에 축적돼서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는 부산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정임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정임환입니다. 네.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합니까? 네.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하고 있고요. 네. 이 직경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나노 플라스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 제품들이 뭐 물리적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생물학적 분해 그리고 강한 자외선 그리고 높은 열을 통해서 이 항시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린 나이부터 성인기에 걸쳐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 거잖아요. 연구 네.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은 네. 제 2020년 12월에 이 인간의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제가 논문을 읽고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이 태아기, 즉 배아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이런 단계에서도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이 임신된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실험 모델의 마우스에서도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네. 이 태아기서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시키고 네. 이 임신된 마우스에서 태어난 자손의 신경 발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용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제가 인간에게서의 태반에서는 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마우스 동물 모델인 네. 마우스에서도 분명히 태반을 거쳐서 분명히 태아까지도 영향이 갈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동물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결과도 궁금한데 미세 네네. 플라스틱이 어른보다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죠? 네,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제가 이 어른들에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이 어른들에게서는 대부분이 배출이 될 거고 그리고 배출되지 못한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은 아마도 몸에 흡착이 되거나 세포에 축적이 되어 있을 거지만 네. 이 영유아들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 즉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하나 세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하나하나의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준다면 이 다성숙한 상태를 가진 어른들보다 이 영유아에서 훨씬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경 발달 시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즉 발달의 단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네. 이뿐만 아니라 이 노화된 상태의 노인들 있잖아요. 네. 노인들에게서도 큰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 미치는 연구가 아직까지는 시작의 단계거든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네.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이 대중들에게도 또 알릴 수가 있을 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디에 잔류하고 있는 겁니까? 뭐 최근 논문에 통하고 아니면 제 논문의 결과에서도 뇌뿐만 아니라 네. 뭐 심장,
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아. 모든 장기에 어느 정도는 침착이 축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뇌까지도 가요? 네, 제가 연구한 거는 뇌입니다. 와. 네, 네, 뇌하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태아의 뇌에 축적되는 것도 확인했고, 네. 그리고 젖먹이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우스 실험에서.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인간에게서도 원래 이렇게 모유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 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체의 유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뇌에 축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분명히 축적이 될 거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축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네. 배출되진 않습니까? 계속 축척만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배출은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들어온 만큼 많은 수가 배출이 되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변이라든지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벌써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양을 얼만큼 먹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인체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배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돼서 섭취하게 됩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 다른 네.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결과로는 소금이죠. 소금. 바다에서 소금? 생산되는 아, 소금. 그리고 사이즈 적은 것들은 네. 이런 대기 환경. 대기 환경. 네. 그리고 이 조개, 그리고 생선 이런 유해, 그리고 당연히 네. 플라스틱에서부터 유래가 되기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 이 제품에는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이요? 것에서도 네,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스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처럼 모든 어떻게 보면 의식에 관련돼 있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도 많이 검출된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제가 이 연구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저도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위의 내용을 접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 유통되고 있는 생수병 자체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병 자체가. 네. 생수로 만들어지는 치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염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처럼 이 생수병을 오랜 시간 또는 강한 자외선 햇빛 아래 오랫동안 노출시키게 되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생수병에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방출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생수 안에 미세 플라스틱 양들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짧게나 언급을 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플라스틱은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이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커피를 먹고 나서 보면은 정말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했구나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이처럼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인식 자체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가 자의적으로라도 플라스틱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네, 될 것 같고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기준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네. 먼저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 부작용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플라스틱을 사용에 관한 이 정부의 정책 강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런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요구가 되고 있다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관리 기준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생물과학자로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 여러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많은 이런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이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진짜 그렇죠. 네. 네,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관리 기준들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떤 관리 기준을 딱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네.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관리 기준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뇌와 심장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정의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